먼저 하반기 대설공채 기상부터 먼저 챙겨볼까요? 제일 궁금하신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기회가 가을에 조금 더 있나? 이게 궁금하시죠? 그쵸?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채용 계획이 있다, 채용 진행하겠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4%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걸 조금 더 보면 저희가 정리를 하면 12년 기준으로 트렌드를 쭉 분석해보면 드디어 올해 바닥치고 소폭 반등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 조금 두꺼운 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시장의 피크점이 조사 이후로 2011년도였는데 2011년 이후에 계속 두꺼운 선의 채용 계획을 진행하겠다라는 기업들의 응답이었는데 계속 꼬꾸라지다가 올해 이제 소폭 바닥치고 반등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올해 채용 시장의 동향의 주요 이제 정리를 저희는 바닥치고 소폭 반등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체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가 올랐지만 실제로 여기 두 분 한번 웃자마는 얘기 한번 마주보실래요? 한번 마주보세요. 앉아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마주봐주세요. 정말 웃자마는 얘기입니다. 마주보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미취업자이십니다. 지금 채용시장이 그러하여요. 50% 정도는 13개월 정도의 구직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주보신 분들 중에요, 누가 미취업자인지 그냥 가위바위보 하세요. 우짜관입니다. 그래서 2% 올랐다고 하지만 이거 제가 숫자를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저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근데 고용지표는요, 경기의 후행지표예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뒤에 채용 계획이 조금 늘어나면서 고용지수가 나아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략의 숫자를 보면 좀 나아졌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업 규모별 채용 동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장사도요,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상장사라고 해서 다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또 조사를 해보면 연도별 채용기 비율을 확인해 봤을 때 큰 폭은 아니지만 기업의 규모 없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 소폭 전년 대비 상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중견기업이 평균을 끌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인크루트는 올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시장의 펀드멘털 구조가 좀 나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채용시장의 견인차 역할은 대기업들이 했거든요. 특히 대졸 신입 공채 시장은 그러했어요. 근데 올해는 중견기업 숫자가 대기업 숫자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꺼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좀 좋아졌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중견기업을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의 주제는 일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일하기 좋은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인크루트가 올해 조사한 일하기 좋은 기업의 순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재계 순위와는 사뭇 다릅니다. 근데 이런 일하기 좋은 기업이 중견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 투자의 배경을 인적 투자에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적 주식 투자에 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견기업도 대기업 못지않은 근무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손꼽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죠.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굳이 대기업 중심의 일사지원 전략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렸고요. 이거를 또 기업 규모별로 조금 잘게 쪼개서 보면 채용 진행은 역시 대기업 비중이 많습니다. 채용 계획을 진행하겠다라는 비중은 역시 대기업이 많아요. 수적으로 훨씬 더 많기는 하고요. 미채용은 중소기업이 가장 높습니다. 아직 이제 중소기업이 덜 끌어올려졌다는 거죠. 채용 미정은 근데 또 대기업이 가장 높아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용 미정은
하반기 시간차 진행을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저 정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규모별 채용이 어떻고 전체 채용 시장의 통계가 어떻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반기 채용 전략을 수립하실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저는 시장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업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업종별 비상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햇빛이 쨍한 부분들 있죠. 식음료, 건설, 제약, 석유화학이 올해 채용을 견인합니다. 저 배경을 좀 설명드릴 거고 위해서. 근데 금융과 유통, 무역, 물류는 어떻습니까? 비오죠. 네, 비오죠. 그러니까 이코트가 앞에서 올해 이제 핵심 워드를 반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식음료, 건설, 제약, 석유화학 순으로 이 시장은 반등이 됐어요. 확실히 반등됐다라는 지표가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과 유통, 물류는 끝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를 준비하신 분들 참고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최고점이었던 2011년부터 14년 추이를 보면 좀 더 제 이야기가 명료해지죠. 2011년도만 하더라도 이 채용시장, 대졸 신입 공채 시장을 리드했던 것은 금융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유통, 물류 분야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근데 2014년이 되어도 이 동네는 아직도 저점을 안 찍었다고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로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식음료, 건설이나 제약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반등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력서, 자소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자기소개서를 기술을 하시거나 인터뷰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의 상황을, 경쟁 현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네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이 동네 입사 지원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짧게만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주요 분야 중심으로. 반등된들 먼저 보시면 식음료 부분은 경기 불안과 장기적인 소비 침체가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소비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숫자가 나왔을까 저희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업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받았던 응답은 더 새롭거나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거를 원하는 소비 패턴들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투자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관련되는 인적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네. 두 번째 제약 부분인데요. 제약 부분은 2011년에도 그닥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리베이트나 보험 수가 문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시장이 곤두박질을 치다가 전년부터 서서히 회복되더니 올해는 이제 반등을 좀 찍은 것으로, 그래서 채용 시장을 견인하는 종목으로 부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을 좀 보게 되면요. 국내 건설은 아직 뜨뜻미지근한 것 같잖아요. 근데 분양 시장은 조금 다시 열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경쟁이 좀 심화되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여전하나 어디가 좋아졌다고요? 해외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관련된 인적 투자, 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쪽 한번 볼까요? 이제 금융 쪽은 오늘 IBK 기업은행에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바닥이 어딜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한 대답은 그분께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류, 무역 분야는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반기 실적도 그닥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행 지표라고. 그러니까 상반기 안 좋았고 하반기도 그럴 것 같으니 채용을 느릴 수 없다. 이런 응답이고요. 안 좋다는 대부분의 응답이 그와 같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나와주셨는데요. IT 쪽은 독특한 채용 특징들이 있죠. 이야기는 또 그분께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숫자들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그 특징들이 나의 구직 전략이 되어야 되는가가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참여하신 기업들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이슈를 먼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채 시장은요. 저도 17년째 이 시장에 눈 담아오고 있지만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그런 상반기였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시면 알 건데요. 네. 삼성의 새로운 공채 제도 시도 했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삼성에서 이제 총장 추천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삼성의 스타트 응시자가 연간 한 20만 명 정도. 네. 올해 참석할 뻔했지만 삼성전자가 못했는데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20만 명 정도의 응시자가 있는데 이 응시자를 받아서 채용적으로 성별을 내기가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 시계인재 솔루션을 제시했으나 시장에서 거센 항의를 받고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 했던 방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채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입사 경쟁률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경쟁률을 극복하는 솔루션을 내놨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기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입 공채를요 상시 채용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만큼 큰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대학 사회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졸업자를 배출합니다. 근데 이 시즌과 무관하게 1년 365일 계속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대규모 입사 지원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트렌드와 뒤의 트렌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고 세 번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이야기는 NHN에서 조금 더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현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인문계 친구들을 멘붕에 빠뜨렸죠. 이공계 중심의 공채를 추진하겠다. 또 뭐라 그랬어요? 인문계 지원자는 상시 채용하겠다. 대규모 입사 지원 안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대략 줄거리가 좀 연결되십니까? 상반기에 여러 핫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통된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상기하시면서 하반기를 좀 보시죠. 하반기 공채 전략인데요. 먼저 하반기 핫 이슈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이번 채용 설명회에 토론 주제가 역량이에요. 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채용 시장, 공채 시장의 핫 이슈는 열린 채용지고 역량 중심 채용 뜬다. 저희가 또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84%의 상장사, 채용 계획이 있는 상장사에서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도대체 역량이 뭔지. 네. 자, 이 이야기 저보다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이 역량이라는 건요, 제가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맞습니다. 시장별로도 다르고요, 기업별로도 다르고요, 그 기업에 속한 직무 단위별로도 다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역량입니다. 근데 이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대규모 공채 지원 방식의 채용 진행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84%의 기업은 안쪽에서는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할 수 있는 채용의 달라진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겠죠. 근데 하반기에 갑자기 여기에 전격적인 도구들을 내놓지는 못할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제 판단에는 과거처럼 입사 지원을 받아서 서류 전형을 하되 서류 전형의 비중에 역량을 포착할 수 있는 관점들의 배점 기준을 높이겠죠. 이렇게 일단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 곳에서 한다 그러니까 다 얘기하네요. 인문학 심화. 이 중에서도 역사가 뜬다. 그래서 이 관련한 채용 전형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4학년 2학기에 접어드시는 분들이죠? 아닌가요?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4학년 1학기도 계시나요? 근데 저는 대부분이 취준생이라고 하면 이제 4학년 2학기부터 끌적끌적 이력서 쓰시잖아요. 입사 지원하시고 그래서 4학년 2학기 미취업 하신 분들 위주로 이제 오늘 오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문학 심화 역사가 뜬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답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주요 그룹에서 채용 절차 중에 인문학에 대한 역량을 판단하는 소양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사 기준들을 넣겠다고 상반기에 계속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 이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정리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구직 단계에 계신 분들일 거예요. 4학년 2학기면 실제로 구직 단계라 하면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입사 지원하고 이런 단계인 거죠.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4학년 2학기에 토익 올리려고 열을 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디에 입사 지원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한창 찾아보시는 단계 맞죠? 맞나요? 여기 너무 엄숙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지금 구직 단계세요. 이 구직 단계에 뭘 고민을 하시냐면 전공 바꿀까? 복수 전공 더 할까? 편입할까? 인문학 뜬다는데 이거 준비해야 되나? 집어치우세요. 이거 다 잡소리들이에요. 들려오는 정보가 많아도 필터하셔야 돼요. 4학년 이야기라면 그런 이야기 집어치우셔야 돼요. 그냥 길을 닫으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는 지원 가능한 나의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서면이라는 사람이 팔 수 있는 탤런트가 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글 쓰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무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판단하셔야 돼요. 난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 피아노 잘 치는 것이 시장에 팔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잘 못하세요. 전공도 가지고 있고 자격증도 있고 1, 2, 3, 4학년 동안 열심히 토익도 하고 경험을 쌓으셨지만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 역량이 뭔지를 잘 판단을 못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전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배들이 진출한 많은 분야를 알면 시장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정되는 역량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선배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요즘 학교에도 취업 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들이 많이 되고 있죠. 자, 곳곳에 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혼자 안 되면 물어보세요. 셀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툴도 지금 많죠? 리크루트에만 와서도 역량검사, 인적성검사 이런 거 쳐대면 나옵니다.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이거 판단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되나요? 입사 정보를 획득하셔야죠. 이거 구하신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리크루트가 하반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봐 공채이신이라는 알람 시스템을 런칭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분야나 기업이 결정되면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모바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메일 다 쓰시잖아요. 그냥 실시간 알람 받으세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 어떤 사람 뽑는다, 관련해서 무슨 정보가 떴다, 뭐 시장에 굴러다니는 온갖 그 정보들을 데일리 추려서 발송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간 과하게 쓰지 마세요. 서치하느라 많은 시간 쓰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역량이 판단이 되면 그 역량을 팔 수 있는 업종 분야나 기업 분야를 결정하시고 저장을 해 놓으세요. 네. 몇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취업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채이신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견 중소기업은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하실 수도 있고요. 인크루트가 취준생들을 위해서 올해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가 취업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학교에서는 뭘 해주냐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요 추천을 받습니다. 인크루트에 추천을 받아요. 대기업은 추천 안 받습니다. 여기 네 분 가 계시지만 인크루트의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안 받으실 거예요. 왜? 공정한 채용 절차 프로세스에 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규모 입사 지원이 없는 중견 중소기업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크루트의 취업학교의 선생님들이 솔루션 기반에서 여러분들의 퍼스널 데이터들을 좀 스크리닝을 해서 추천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무료로 입학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시도를 하셨는데 취업이 안 됐어. 그럼 가장 빠른 취업 방법은 뭘까요? 인턴십. 근데 이 인턴십은요,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때 하셨던 인턴십과는 다른 인턴십이어야 됩니다. 인턴십은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긴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인턴십 코스를 전환용, 그러니까 정규직, 계약직 전환용으로 보거나 혹은 긴 면접용으로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인턴십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지. 1, 2, 3학년들이 하시는 그런 인턴십에 지원하시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일이에요.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라면 대략의 이런 구직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직무 역량에 대한 결정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자, 내가 지금 4학년 2학기가 아니고 4학년 1학기, 뭐 내지는 1, 2, 3학년 정도예요. 그러면 패스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오신 분들이 계셨을까봐 이때는 희망 직무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희망 직무에 대한 선택을 하고 나면 모든 직무에 해당되는 기초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런 기초 역량에 대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신문 읽고 책 읽고 인문학 강좌 들으시면 돼요.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입사 지원하는 그 시즌에 하면은 방해 요소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학년이시라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일단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관 자격증 직무교육 이수하는 거 이때 할 수 있어요. 이때 2학년 3학년 때 4학년 2학기 돼서 이런 거 하시겠다고 쫓아다니면 미취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3개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희망 직무에 유관한 공모전 포트폴리오 성과를 구축하는 것도 이제 3학년 4학년 1학기까지는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구직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다 이야기해도 나 몰라. 나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채용 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런 분들을 건진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빈 시장에 갖다 던지는 겁니다. 계속 채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대략 던져놔요. 그럼 이분들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분야가 지금 현재 대표적인 분야가 어떤 분야면은 소프트웨어 직군들입니다. 아까 제가 현대자동차 계열 이야기 소개해드리면서 이공계 경력직에 대한 선호 계속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신입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직군의 미스매칭, 품귀 현상이 심각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로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직무 교육을 받았을 때 가장 빠른 취업, 그리고 가장 오랜 동안 고용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제가 대충 추천을 해드리면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인사 담당자님들의 시간으로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략 이 정도의 마감을 하겠고요. 인크루트에 제 그 인맥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크루트 검색창에 서미영이라고 치시고요. 인맥 요청하시면은 제가 쪽지나 이런 것들로 응답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